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델 적합도와 그런 어떤 계수값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타당도 검증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처음에 그 계수값이랑 모델 적합도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경로 계수를 이용해서 타당도를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석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비유 그 아모스 창에 있는 그 비유를 누르면 옆에 그 빨간색 박스로 빨간색으로 된 화살표 있죠. 이거를 이제 누르면 그림의 그 값들이 떠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그 밑에 또 보면 빨간색 박스로 좀 그림이 작긴 한데 standardized 그 estimate을 누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눌러 보시면 이게 그 옆에 있는 그림에처럼 숫자들이 쫙 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데 그 집중 타당도 지표는요, 잠재 변수에서 관측 변수로 가는 이 변수들 있죠. 여기에서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 타당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 그러니까 문항 간의 측정값의 상관이 높아야 돼요. 친구 지지 그 4개 문항이 그 관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 상관관계 값이. 당연히 친구 지지를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 값은, 계수값은 높아야겠죠. 그래서, 대충, 0.7, 뭐 이렇게 나왔고, 좋게 나왔네. 그리고 판별 타당도는 뭐냐면, 잠재 변수들 간의 공분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지표, 수치를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 간의 그 측정 문항 간의 상대적으로 응답의 상관이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자기 오는값, 학교 생활 적응. 상관이 낮아야 돼요. 왜? 서로 다른 개념을 물었으니까. 높으면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수값을 딱 보니까, 친구 지지와 큰 우산, 그 공분산을 보니까 친구 지지와 학교 생활 적응 값을 딱 보니까 0.75 이렇게 좀 높게 나왔어. 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좀 높아. 판별 타당도가 조금, 약간 문제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약간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으로만 보면요. 직관적, 그러니까 연구자가 직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타당도 검증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고, 분석 이런 결과 값들의 그 값들을 확인한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타당도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일반적 학계 기준, 학계에서 제시하는 그 원칙을 조금 이제 준수해야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는 그림으로, 개념적으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타당도 검증을 하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 첫 번째, 이 비표준화 계수의 P 값이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CR 값이 1.995 이상 나와야 되고 그 P에 별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0.0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돼야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삭제해야 돼요. 안 나온 그 변수는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확인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이제 끝나면 집중 타당도 검증을 이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집중 타당도는 뭐냐면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관측 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도 집중 타당도의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표준화 계수값이 0.5 이상 나와줘야 돼요. 아까 그 전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0.5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이 예에서는 0.5 이상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이라는 개념 신뢰도를 구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전 시간에 CR 그 크리티컬 레이쇼 1.965 이상 그거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집중 타당도에 얘기해서 얘기하는 CR은 Construct Reliability라는 개념 신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CR은 다른 CR이에요. 논문에서도 보면 뭐 CR이 있고 또 밑에 또 이렇게 집중 타당도 또 CR이 있어. 같은 CR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 신뢰도의 CR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의 내적 일치도인데 0.7 이상의 수치를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있는데 두 가지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 계수 우리 구한 거 있잖아요. 그
값들과 그 다음에 측정 오차의 합, 분산에 있는 그 값, 좀 이따 예를 들 거예요. 그 값들을 가지고 분자와 분모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게 0.7 이상 나와야 돼요. 반면에 옆에 또 식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표준화 계수 값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오차의 합도 1에서 표준화 계수 값을 뺀 값이에요. 이게 0.7 이상으로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쓰면 막 공식 써놓고 막 그 수학 기호 써놓고 이러면 에이씨, 이해도 안 되고 보기도 싫어요, 그죠? 근데 이거 좀 이따 예를 들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쓴다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 거예요. 구하는 계산식을. 근데 굳이 구해야 돼요? 라고 할 텐데, 예, 굳이 구해야 돼요. 집중 타당도는, 판별 타당도는 엑셀이든 계산기를 두들겨서 구해야 됩니다. 아모스에서 IBM 이런 큰 회사에서 이런 것까지 안 하는지 몰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CR 값이 0.7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VE 값을 구해야 돼요. 이게 평균 분산 추출이라는 건데요. Average Variance Extracted라는 AVE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잠재 변수에 대한 관측 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 그러니까 정보량의 크기를 얘기해요. 이 값이 0.5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평균 분산 추출값이 0.5 이상이라는 건 5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50% 이상의 설명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식이 그 두 가지의 이제 그 방법인데, 첫 번째는 그 표준화 계수 값과 그 다음에 그 분산에 있는 값,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역시나 표준화 계수 값만 가지고 AV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0.5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방법 A로 하는 거. 우리 처음에 그 모델 적합도 할 때 이제 계수값 한번 쫙 훑어봤잖아요. 여러 가지들. 거기서 표준화 계수값과 그 다음에 분산에 있는 그 E1 측정 오차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계산 예시를 보면 그 친구 지지만 먼저 계산, 이거 참, 그리고 신뢰도처럼 친구 지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 잠재 변수 안에 구성된 것들만, 관측 변수들만, 전체가 아니고요. 친구 지지 따로, 교사 지지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친구 지지를 먼저 이렇게 보면요. 친구 지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보니까 그 표준화 계수에 있는 값이 743, 879, 81, 768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걸 놓고 오차 계수 그거는 어디서 보냐면 분산에 있는 E1, E2, E3, E4 이게 관측 변수에 그려져 있는 오차예요. 그래서 1, 2, 3, 4번을 집어넣는 겁니다. 오차 계수값을 뭐 0.251, 108, 176, 256이네요. 그래서 이걸 친구 지지에 이걸 넣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AV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밑에 그림처럼 0.743, 그러니까 표준화 계수값의 합의 제곱 그리고 그 표준 오차를 다 더해요. 그리고 다시 그 표준화 계수의 값에 또 다시 그 밑에 분모해서 쓴 거 그 제곱을 해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0.5 이상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0.766 나왔고요. CR 값은 표준화 이거는 좀 달라요. 표준화 계수 값의 제곱을 다 더해. 이걸 분자 분모에 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 측정 오차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옆에 그 AV 값과 동일하게. 그래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AV와 CR은요, 그냥 블로그에다가 그 확인적 유인 분석 AV 뭐 CR 이렇게 검색하면 계산 엑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올려놔요. 그럼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내 값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자동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직접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누가 올려놨어. 그런데 그 블로그가 검증되지도 않은 누군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서식을 잘못 넣어놨어. 그럼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그래서 전체 집중 타당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자기 효능감, 학교 생활 적응에 그 위에 있는 박스 전체 집중 타당도를 보니까 AV 값은 전부 다 0.5 이상, CR 값은 전부 다 0.7 이상 나왔네요. 아, 오케이. 집중 타당도 확인했어. 자, 그럼 방법 B로 해볼게요. 이 방법 B는요, 그 분산값이 필요 없고 표준화 계수값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R 값을 먼저 보면 그 743 제곱 879 친구 지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값들에 다 제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측정 오차의 합은 아까는 그 분산값에 2, 1, 2, 2 이걸 가지고 넣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첫 번째 친구 지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0.227은 1 마이너스 0.879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니까 뭐 0.448, 0.227, 0.316, 0.416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CR 값이 계산하니까 저 0.65가 나왔고요. AV 값도 똑같아요. 같은 식인데 표준화 계수의 전체 제곱이냐 아니면 그냥 전체 합의 제곱이냐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법 B도 0.88 CR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방법 A와 방법 B를 구분해 보니까 전부 다 AV 값은 좋아. 그런데 방법 B를 보면 AV 값과 CR 값이 조금 더 낮죠? 이 방법 B가 A보다 값이 좋게 나오려면요. 표준화 계수 값이 좀 많이 좋아야 돼요. 현저하게 좋아야 돼요. 그런데 방법 B가 정확하다. 이게 집중 타당도로 정확하다라는 이제 그런 혹자도 있고 연구자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논문을 보면요. 방법 A로 하는 논문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잘못됐다 저게 옳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판단하고 뭐가 딱 옳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중 타당도가 끝나고요. 판별 타당도를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판별 타당도 검증은요, 독립된 그 잠재 변수 간의 이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몇 가지는 더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세 가지. 근데 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좀 전에 집중 타당도 AV 값 구했잖아요. 평균 분산 추출값. 이 값이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커야 돼요. 혹은 그 평균 분산 추출 AV 값의 루트를 씌운 이 값이 상관계수보다 커야 돼.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AV 값이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무조건 커줘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상관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표준오차. 이 식을 이용했을 때 2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에서 이 잠재 변수 두 구성 개념 간의 상관계수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곱하기 표준 오차를 계산한 결과값에 2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판별 타당성이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까지 하는 연구자도 있고 뭐 안 하는 연구자도 있는데 비제약 모델과 제약 모델 간의 카이스퀘어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성 개념 간 자유로운 상관을 갖는 이 비제약 모델과 두 구성 개념 간 공분산을 1로 고정시킨 제약 모델 간 카이스퀘어의 차이 분석을 하고 두 모델 간 카이스퀘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여부를 판단하고 변화량이 유의적이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0.05 수준에서 3.84 이상이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 AV 값이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건 꼭 충족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상관관계 우리 처음에 분석했을 때 상관관계 있잖아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뭐예요? 지금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 0.834 이거잖아요. 그럼 제일 높은 거 하나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834를 제곱을 하니까 0.834 곱하기 0.834를 하니까 0.696이야. 0.696이 AV 값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의
죄송합니다. 0.696의 상관계수 제곱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 우리 좀 전에 그 집중 타당도에서 풀어놓은 AV 값을 보니까 각각 친구 지지 0.77, 가족 지지 0.86이었네요. 얘보다 어때요? 상관계수 제곱값이 작죠? 오케이, 판별 타당성 확보한 겁니다. 자, 네, 그래서 논문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돼요. 밑에 회색 음영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관계수 값을 넣어놓고 밑에다가 제곱값, 그리고 제일 끝에다가 AV 값 이렇게 넣어서 비교할 수 있게끔. 그래서 판별 타당성 이렇게 확보했다. 그 말은 논문에서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판별 타당성 검증을 했는데 AV 값이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커야 돼. 그런데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는 이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 그 다음에 교사 지지 이렇게 이거 세 개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큰 구성 개념으로 보면 사회적 지지죠. 그런데 야, 친구 지지는 AV 값이 상관계수 값보다 크고 가족 지지는 작다. 이렇게 나왔어. 이럴 때는 부분 판별 타당도를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판별 타당도를 확보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 판별 타당도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판별 타당도를 확보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상관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SE를 이용했을 때 이것도 똑같아요. 제일 큰 값, 아까 제일 큰 값이 뭐였죠? 상관계수가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의 상관계수가 0.834. 표준 오차가 이건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공분산 있죠? 코렐레이션이랑 공분산 그 밑에 있는 표에 있는 공분산에 있는 SE 표준 오차 값을 가지고 하는데 표준 오차 값이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 간의 표준 오차가 0.016이네요. 그 빨간색 박스 쳐져 있는 걸 보시면.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계산할게요. 제일 큰 값. 0.834 플러스 2 곱하기 0.026 하면 0.886이 나오고요. 0.834 마이너스 2 곱하기 0.026 하면 0.782가 나오네요. 0.782와 0.886 사이에 1 포함하나요? 1 포함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범위에 1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을 확보했다. 95% 신뢰 구간 안에서 1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러니까 값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나오면 뭡니까? 그냥 무조건 1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별 타당성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제약 모델과 제약 모델 간의 카이스퀘어 차.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하는데,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였잖아요. 공분산을 1로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냥 우리가 이 모델을 가지고 그냥 했을 때, 기존 분석을 했을 때, 그 카이스퀘어, 그 C민, 그 다음에 DF, 뭐 P,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C민, 카이스퀘어가 492.642, 그리고 자유도, DF가 16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 있잖아요. 이 공분산, 그 그림에 보면 좌측이야, 우측이야? 여러분들은 좌측이에요? 저한테는 우측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좌측인가요? 네. 공분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 거기 보면 제가 임의로 이 친구 지와 가족 지 사이에 1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창이 떠요. 그럼 거기에 그 분산 설정에다가 1 딱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분석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시민 그 카이스퀘어가 669.694 그리고 자유도가 161 이렇게 딱 바뀌어요. 즉 자유도가 1 증가할 때 1로 바뀌었을 때 델타 카이스퀘어 그러니까 카이스퀘어의 변화량이 177.052만큼 변화했어. 맞죠? 669.694에다가 492점 빼면 177.052잖아요. 이거는 3.84보다 현저히 크게 변화한 거죠. 그래서 두 모델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도가 2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자유도가 160이 아니라 162로 증가했어. 그러면 이럴 때는요. 이게 카이스퀘어 분포표가 있어요. 카이스퀘어 분포표 그냥 그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카이스퀘어 분포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찾는 건데 DF가 2로 변화했다. 162로 변화했다. 2 증가했다. 그러면 이 델타 카이스퀘어는요. 5.99 이상 바뀌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그 값이 C민 값이 그 카이스퀘어 분포표 이거 한번
재미삼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면서 왜 1 증가했을 때 이렇게 3.84고 2 증가하면 5.99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은 그냥 3.84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이게 최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세 가지 어떻게 다 충족시키겠어요? 거기서 한 두 개 정도 통과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 내가 한 3일 날렸어. 막 데이터 클리닝하고 막 졸면서 삭제할 거 삭제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 별의별 짓. 내가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막 강의 그 책에서 막 뒤적뒤적 거리면서 데이터 클리닝 어떻게 해야 돼? 올리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막 졸아가면서 3일 동안 했어. 그런데도 그 판별 타당도가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럼 한 개 쓰세요, 그냥. 그리고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개밖에 이제 안 되는데, 타당도 기준이, 판별 타당도가. 그래서 그건 이제 하면 되니까, 제가 얘기한 이 세 개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거기에 막 목매지 마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3일 동안 기준 채우려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예. 그 고생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3일, 4일 날 세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법칙 타당도 검증. 이거는 선행연구 기반으로 다른 구성 개념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연구 혹은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성 개념 간의 상관관계가, 전 선행연구에서는 이런 정의의 상관관계가 나왔어. 내 연구에서도 같은 방향의 정의의 상관관계로 유의하다면 법칙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했어. 근데 내 연구는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관계로 나왔어. 이건 법칙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법칙 타당도는요, 주로 이제 척도 개발 그리고 타당화 연구에서 중요하게 이제 고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다가 법칙 타당도까지 막 그렇게 힘써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이것까지 쓰면 더 좋겠죠. 더 우수한 논문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이제 보냐면 다른 게 없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상관관계가 전부 다 유의하게 나왔어. 그리고 그 유의한 거는 공분산의 그 유의성을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의하게 나왔어. 근데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유의하되 법칙 타당도 확인했어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법칙 타당도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모델 적합도가 좋지 않을 때의 향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